그다음에 해독 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3번은 설사가 자주 발생합니다. 설사. 그래서 해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장이죠. 관장. 관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해독의 설사는 탈수가 없어요. 탈수증이 없어. 이게 없고, 그다음 갈증이 없어. 그다음 무기력증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온베곤이라는 동의보감에 나온 이 약이 있어요. 파두가 주된 약인데, 이 파두를 하고 적절하게 보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알, 막 세 알, 네 알만 먹어도 물소살 같이 막 나와요. 그런데 몸에 탈수 증상이 하나도 없고, 갈증이 하나도 없고, 무기력한 게 없어요. 예. 근데 물소살을 3에서 8회 정도 하고 멈추게 하려면 얼음물을 먹어요. 얼음물. 온수로 복용하고. 근데 진짜 변이 어떠냐면 앉으자면 확 쏟아지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게장에는 봐봐요. 이렇게 게장에는 우리가 변을 잘 누는 사람도 여기에 숙변이 꽉 끼어 있어. 이렇게. 숙변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변비가 없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한 5kg 정도는 가고 있다. 근데 변비가 심한 사람은 뭐 10kg 더 있을 수도 있고 15kg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 숙변에 의해서 바로 여기서는 대장 점막을 통해서 봐요. 바로 혈관 혈액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럼 이 독소가 바로 혈액 혈관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간으로 들어가니까. 간에서 해독을 해. 근데 이게 계속 부패가 될 거 아니에요. 숙변이니까. 그럼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여기 미생물들이 좋은 균들이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들이 막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스도 발생하고 방구도 발생하고 가스 속이 더부룩하고 혈액이 맑지 않으니까 그때 항상 몸이 피로하고 독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숙변은 대장에 붙어서 이상 발효, 독성, 혈관, 독성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독 시 설사는 숙변이나 장 내벽에 붙어 있는 이물질, 독성 물질들, 여기 독성 물질들을 같이 내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뼈를 보면 붉은색이라든가 녹색뼈는 중금속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중금속도 여기서 쏟아져 나와요. 그 다음에 설사로 숙변 배출한 후에 전신 해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간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설사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설사가 끝나면은 장이 매우 건강해지고 유산균이 살만한 환경이 되어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독은 설사가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설사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해독 과정 중에 저 같은 경우도 물설사를 몇 번 설사를 시킨 다음에 내 몸에 안 맞는 음식 또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이걸 먹으면 바로 설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몸에 기운이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많이 나타나는 게 피부 소양감 발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피독이 있죠, 경피독. 경피독이 피부에 있는 게 90%가 분해가 안 되고 남아 있어요. 피부는 피부로 세제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독성이 이 피부로 들어가면은 90%는 흡수가 안 돼, 아니 배출이 안 되고 10%밖에 배출이 안 돼. 그러면 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점점 모낭에 있는 모낭충을 독이 많으면은 이렇게 이 모낭충이 잘 생겨요. 그 다음 계속 혈액으로 타고 들어가겠죠. 혈액이라든가 세포에 쌓여 있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안으로 구강으로 먹는 음식 중에도 독이 많겠죠. 그러니까 인체 내부의 독이죠.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 안에도 밖에도 다 독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해독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독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에요. 독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독이 나와. 피부로 독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피부 소양과 가려움증과 발진, 빨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은 5일 이내에 호전이 돼야 해요. 근데 좀 심한 경우는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독이 피부로 빠져나오는 증상이고 간이 해독되고 열이 올라 발생합니다. 해독 과정에는 열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일 이내에 호전합니다. 해독 이후에는 피부는 윤기나고 건강해지고 대상포진이나 물질 발생 시 바이러스나 중금속 원인이 됩니다. 일반 독소는 발진과 포진으로 나타나고 양방약은 오히려 몸 안에 독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독 시에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아토피. 여기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 그 다음에 아토피는 차가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심한 소염감, 물집도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토피 환자들은 습관적으로 뭘 먹냐면 스테로이드를 먹어.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되는데 끊고 나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확 올라오죠. 이걸 갖다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요. 다시 눌러놨더니 확 올라오는 거죠. 리바운드 현상으로. 스테로이드는 리바운드 현상으로 증상이 심해집니다. 리바운드 현상으로. 그 다음에 건성 피부 환자는 심한 건조 현상이 발생하니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해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독 과정 중에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해독 시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냄새가 심하다. 그래서 피부는 유일하게 지질과 수분이 결합되어 있어요. 수분.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화하기 쉽고 심한 냄새를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기생충이 모낭충이 많아. 아까. 그 다음에 피부에 독이 많아. 그 다음에 뭐 피지샘 이게 또 많이 있죠. 피지를. 근데 독이 많다면은 뭐가 많겠어요? 독을 뭘로 싸면은 지방이 많다. 지방. 이렇게 독이 딱 생기잖아. 이렇게 독이 생기면은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 독을 저장하는 거야. 뭘로 저장해? 지방으로 저장을 해. 지방으로. 그래서 이게 지방분비계. 그럼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피지샘, 지방을 분비를 하는 셈이거든. 이게 지방. 그러니까 피지샘에서 계속 분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몸 자체가 뭐가 많아요? 표피에 지방이 많아진 거예요. 지방. 그럼 지방이 냄새가 제일 좀 냄새가 심하잖아요. 지방 그 자체로만 해도. 그래서 피지샘에 유달리 지질이 많이 분포한 사람은 해독 시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이 많다 보니까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피지샘에 지방이 많이 분비돼. 그러니까 모낭증 있으면은 냄새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간이라든가 장이 안 좋을 때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요. 자, 혈액에 독이 많아요. 그럼 혈액이 썩죠? 썩었다는 말은 우리가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냄새 자체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혈액에 독이 많으니까 부패되겠죠. 이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서 냄새 나는 것도 해독이 돼야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시에 피부로 많은 노폐물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피부에 쌓인 불순물도 일시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심한 냄새와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고 계속 샤워를 하면서 씻고 그런데 비누와 세정제도 독이잖아요. 비누 세정제 쓰면 돼요? 안 돼요? 세정제는 쓰지 말고 비누와 세정제를 쓰지 말고 그냥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나는 것은 해독 과정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간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독이 되고 있구나 이런 과정 중에도 몸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소변. 거품이 많고 냄새가 심하고 단백질 노골할 수도 있죠. 냄새. 자, 해독 시에 소변에 많은 거품과 지린내가 심한 것은 몸 안에 독이 배출되는 호전 반응입니다. 몸 안에 요산인 퓨린. 퓨린이라는 요산이 있어요. 요산. 우리가 요산 수치가 높으면 뭐가 생겨요? 상승으로 통풍이 생깁니다. 통풍. 요산이 쌓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통풍이에요. 그래서 이 퓨린은 통풍과 관절염의 원인이에요. 요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신장에서 요산이 쌓이죠. 그러면은 이 신장 해독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장 해독도. 걸러주는 거니까. 이 신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수기예요. 정수기. 정수기의 필터예요. 필터. 정수기의 필터. 이 필터에서 제대로 못 걸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몸에 계속 쌓이겠죠. 이 원인들은 뭐냐면은 육식이 큽니다. 육식. 또는 음주. 혈액이 탁해지는 거예요.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 우리 몸을 탁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퓨린을 배출하지 못하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유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부종이 심해지고 관절이 탱탱 부은 것도 봤죠? 탱탱 부은 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음인들은 지방간 해결을 할 때 저는 이러겠습니다.
요 간에서 지방이 뭘로 빠져나가냐면 혈액으로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간에 있는 지방이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소변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상황버섯이죠. 상황버섯에다가 해독하는 태음인 해독방을 씁니다. 태음인 해독방, 제왕, 제주 이런 것들 많습니다. 황금. 그러니까 간에 있는 지방이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혈액으로 가서 다시 소변에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 중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을 통해서 상당히 간에서 신장 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해독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산성화가 돼요. 요산이 높으면은 산성화가 돼. 산성화. 자, 몸이 산성화됐다, 혈액이 산성화됐다 그러면은 어때요? 피로감, 무기력증 이게 심해지는데 산성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생물들이 아까 유해균이죠.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돼. 유해균의 세상이 돼. 산성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독의 세상이야. 독이 몸몸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요산 수치로 인해서 산성화되면서 유해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독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독이 꽉 쌓여 있다 이 말. 그 해독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몸을 알칼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하는 거예요.